자, 1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 글의 기억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논지 약화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논지를 약화시킬 때는요, 일단 그 논지를 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에 반대되고 있는 의견을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요.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그러나 이 조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지적이 있고, 철학자 플로리디는 전달된 자료를 정보라고 하려면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란 올바른 문법 형식을 갖춘 의미 있고 참인 자료라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진리성 논제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기억의 진리성 논제를 우리가 지금 반박해야 하는 거예요. 정보는 올바라야 하는 거고 의미 있고 참인 자료야지만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을 반박해야 되는데요. 이 반박에 대한 내용이 밑에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문단을 활용해 보면은요. 자, 이런 논쟁은 용어법에 관련된 시시한 언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두 진영 간에는 정보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자, 진리성의 논제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내용을 찾아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틀린 정보도 정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틀린 정보도 이 만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여기에서 올바른 정보는 여기서 참인 자료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틀린 정보도 정보로 인정이 되려면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자료의 내용이 그것을 이해하는 주체의 인지행위에서 분명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이유에서이다 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 틀린 정보도 그것을 이해하는 주체의 인지행위에 따라서 가치 있게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활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예시를 보시면 프랑스의 수도가 로마라는 말은 이 말을 토대로 가용은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가령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기 위해 로마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가영이에게는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비판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자, 여기서 비판의 내용은 5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짓 정보라 하더라도 거짓으로 밝혀진 자료도 그것을 믿는 사람의 인지행위에서 분명한 역할을 한다면 이 정보는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내용이 이 진리성의 논제를 반박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논증을 약화하는 것만을 골라라 라고 나타나 있고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네요. 자, 인간의 본성은 기나긴 진화 과정의 결과로 생긴 복잡한 전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복잡한 전체란 그 전체가 단순한 부분들의 합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전체가 단순한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즉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복잡한 전체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엄성이라고 하는 이걸 예시를 들고 있는 건데요. 자, 어떤 개별성보다는 전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는 복잡해요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개별적인 것의 합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내용을 활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또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복잡한 전체들이 지금 복잡한 전체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조하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자, 하부 체계들은 상호 간에 극단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거죠.
자, 문제 풀기 위해서 조금 더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밑에 본성과 관련해서 이 좋은 특성, 나쁜 특성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인간의 본성이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자를 나쁜 특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는 전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복잡한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논증을 약화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잡한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하나의 구성과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이 내용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본성이 인간이 갖는 도덕적 지위와 존엄성의 궁극적인 근거이다라고 했어요. 자,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지위 그리고 존엄성의 궁극적인 근거라고 하는 건 본성 안에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체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 본성을 지닌 모든 존재가 지금의 상태보다 더 훌륭하게 되길 희망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지금의 상태보다 훌륭해지기를 지금 희망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요, 이 위에 있는 문단을 활용해 볼 건데요. 자,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에는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위적이 아니라 본성에 따라서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을 희망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역시나 약화시키는 내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인간 본성의 하부 체계는 상호 분리된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특정 부분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변화는 모듈 내로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 각각이 분리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 복잡한 전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우리 디귿은 이 논지를 약화시키는 의견이라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넘어갈 거고요. 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역시 우리 또 경우의 수를 찾아봐야 되는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이 차기 전투기 도입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비행시간이 길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고려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정비시간이 짧아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폭탄 적재량이 많아야 한다라는 게 세 번째, 그리고 공대공 전투 능력이 높아야 한다라는 것,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각각 그런 경우와 그런 경우의 반대, 둘 중에 하나이며 그렇지 중간은 없대요. 그러니까 정비 시간이 짧거나 길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투기의 폭탄 적재량이 많거나 적재량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우리 세 번째 조건이었죠. 자, 많거나 공대공 전투의 능력이 높다면 둘 중에 하나라면 정비 시간은 길어진다라고 했으니 두 번째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반면에 비행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1번 조건이 지금 성립하게 되는 거죠. 길면 공대공의 전투 능력은 낮아집니다 라고 하는 역시나 또 하나의 명제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자, 공군은 네 가지의 고려사항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의 이상을 통과하는 기종을 선정해야 해요. 자, 그런데 공군은 위 고려사항 중에서 정비 시간이 짧아야 한다라는 조건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번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아까 위에 있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에 우리가 정비 시간이 짧은 비행기를 선정을 하게 된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사항으로 대우 명제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비 시간이 짧아야 한다라는 것은 차기 전투기로 선정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확인해 보시면, 자, 한편 이번 전투기 도입 사업에 입찰한 업체들 중 하나인 A사는요, 비행 시간이 길고 폭탄 적재량이 많은 기종을 제안을 했대요. 자, 비행 시간이 길고 폭탄 적재량이 많은 건 우리 3번의 조건이었죠. 자, 이걸 제안했는데 언론에서는 A사의 기종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 공군에서는 선정 조건에 맞게 4 고려사항 중에서 2 이상을 통과한 기종의 전투기를 도입하였고, 그게 A사의 기종이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참인지 따져보면 되는 건데요. 자, A사가 이제 했던 이야기는, 언론의 예측은 이제 이 2가지였다라는 거잖아요. A사는 이 기종을 제안했는데, 자, 그러면 이 1번과 3번의 기종은 이제 이 A사가 선택이 되려면 필수 조건인 2번의 규정을, 2번의 조건을 정비 시간이 짧아야 한다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위의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 3번째 조건과 4번째 조건,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는 2번째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A사의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선정을 하게 된다면 3번째 조건이 성립하게 되면서 2번째 필수 조건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예측은 지금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사가 제안한 비행기를 선정했을 경우 3번째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이 포함이 되면서 우리 아까 위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정비 시간은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A사의 기종이 선정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공군이 도입한 기종의 비행 시간은 길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공군은 2번째 조건을 무조건 성립해야 한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다시 한번 맞춰야 되기 때문에 3번, 4번의 조건을 맞추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2가지는 되면 안 돼요. 2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역시나 정비 시간이 길어지게 될 테니까. 근데 우리는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했고, 2번째는 무조건 3번, 4번 안 된다고 했으니 1번은 맞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행 시간은 길 수밖에 없다라는 니은의 조건은 성립이 됩니다. 자, 디귿은요, 입찰한 업체의 기종이 공대공 전투 능력이 높다면, 자, 그 기종은 비행 시간이 짧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입찰한 업체의 기종이 공대공 전투 능력이 높다면 비행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내용의 우리 대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2가지의 대우를 통해서 역시나 디귿도 맞는 설명임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투 능력이 높다면 1이 해당이 되지 않을 거예요. 1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될 거라는 뜻이고요. 3번, 4번이 해당이 된다면 2번째가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행 시간이 짧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맞는 설명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인 4번이 옳은 정답이라고 보여지고 있는